자, 안녕하세요. 4월 6일 매식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제가, 뭐, 기사를 읽다가 미라클 모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뭐, 제가 그냥 글 하나를 썼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일단 계획을 잡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대상은 뭐 상관없습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친구들이건, 아니면 일반인이건, 아니면 그냥 20대건, 1차적으로 그 많은 분들이 이러한 공간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는데 좀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고 서로 뭐 내가 몰라도 온라인상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뭔가 서로 돕고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카페에다가 이제 글을 써놨어요. 그래서 어제 몇몇 친구들 그 다음에 뭐 메일로도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보다가 그래 한번 해보자. 뭐 별 생각 없이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제가 이제 취준을 같이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면서 그리고 유튜브를 첫으로 이제 시작한 계기도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찍어내기 식의 교육이 아니라 뭔가 생각하고 움직이고 능동적으로 이제 이렇게 가자는 게 첫 취지였는데 생각보다 사실 그런 것들이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 이제 취업에 관련된 이야기만 하고 답만 좀 정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려다 보니까 사실 취준생 입장에서 관심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었고 취준이 급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조금 보이지 않는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답을 해주면서도 왜 이러지? 왜 이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안 할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 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당장 급한 게 취준이니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뭐 단순한 게 어제 기사를 읽다가 미라클 모닝을 봐서 제가 이걸 쓴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다른 분류의 지금 현직에 있는 분들, 그다음에 은퇴하신 분들, 뭐 연령도 되게 다양하고 성별도 다양하고 경험도 다양한 분들하고 근데 이런 미라클 모닝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개발 이런 것들을 같이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시너지가 굉장히 나는 걸 저 스스로도 느끼고 이것들을 하면 좋은 것들은 음, 누군가가 나를 꼭 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유형이 다 다르잖아요. 어떠한 사람은 자극을 계속 받아야 되는 사람, 또 어떠한 사람들은 어떠한 목표가 있어야지 움직이는 사람. 우리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근데 결국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환경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취준에 있어서도 제가 계속 강조하는 루틴을 잡아라고 하는 것도 말로만 맨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 공간을 만들어 놓고 하면 굉장히 좋겠는데 사실 취준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느꼈어요. 근데 그냥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신청은 블로그로 이번 주 안에 내일이나 내일 안에 수요일 안에 제가 블로그로 공지를 할 테니까 그 블로그에 제 블로그를 보시고 거기에 신청을 남겨주시면 돼요. 방법에 맞춰서.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처음에 비용이 든다거나 제가 뭐 수업을 함에 있어서 지금 솔직히 수업은 비용이 있지만 이거는 그냥 서로 좋자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일기 미라클 모닝 일기를 제가 한번 만들어서 해보고 그날 그날 계획 그리고 저 친구는 계획을 진짜 참 잘 세우고 실행도 잘하는구나. 이런 것도 한번 느껴보고 거기에 내가 좀 긍정적인 자극도 받아보고 그리고 나도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어,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 달 동안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영향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진짜 좋은지, 뭐가 바뀌는지, 그런 것들 우리가 서로 공유하는 자리. 그래서 마지막은 줌으로 해서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도 조금은 자극은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 일단 해보잖아요. 이게 인원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거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저의 초취지는 그냥 뭐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걸 하게 되면 저 역시 더 부지런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제 스스로를 더 채찍질하는 하나의 저는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같이 뭔가 만들어가는 그러한 재미도 있을 거고, 그래서 꼭 취준이 아니라 취준 안에 물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그다음에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목표를 선정하고 이런 것들이 취준하고 무조건 다 연관이 될 수밖에 없고요. 취준에서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회사 생활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동참하는 취지로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은 제 블로그에 글이 올라오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서론이 길었네요. 오늘 기사 한번 볼게요. 그 전에 여기 제가 또 만들었어요. 그냥 매신모, 매식경 모임. 이제 신문 기사를 활용해서 제가 단톡방을 또 운영해서 거기에서 지금 저 혼자만 전달이 아니라 그 기사를 하나 두고 서로 얘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구성해보고 자소서, 자모, 1일 1문항 뭐 아무튼 요거는 다음에 한번 소개를 할게요.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건 우리한테
어떠한 생각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실행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저 역시도 지금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고, 이 결과는 꼭 끝이 알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과정이 중요한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서론이 길었고 오늘은 매주 화요일 이제 사회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근데 오늘 사회 이슈에는 제가 약간 이런 것들을 갖고 와봤어요. 뭐냐? 주식 리딩방 피해 막기 위한 주린이 체크 포인트 세 가지. 지금 제가 이 이슈를 갖고 온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은 이러한 신문 기사들을 봤을 거예요. 리딩방. 각종 리딩방이 다 있습니다, 지금. 주식 리딩방. 그 다음에 선물. 그 다음에 요즘에 또 히트를 치고 있는 코인 리딩방. 그러니까 모든 각종 리딩방이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무서운 상황인지 여러분들이 지금 매식경을 보는 친구들 중에 이 리딩방에 가입하고 있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뭐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리딩방이라는 게 과연 사람들이 왜 들어가는 것일까? 뭐가 알고 싶어서 들어가는 거고 뭐를 얻으려고 들어가는 것일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돈을 버는 이유도 있겠지만 돈을 버는 그 이유에 이면에 감춰진 것들이 뭐가 있냐?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오늘 말씀드릴 거는 사회 이슈,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중요한 우리가 풀지 못하는 숙제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그것들에 대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일 수도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기사들을 한번 읽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기사 한번 볼게요.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오픈 채팅방이나 유튜브들을 통한 주식 리딩방 성행에 따른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일반인의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00% 수익 보장 등 SMS 그 다음에 무료 오픈방을 개설해서 주린이를 현혹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발생됐고 거기에는 또 뭐예요? 고급 정보를 믿기로 해서 월 30에서 50만 원, 최대 수백만 원을 요금하면서 가입을 유도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어떻게든 우리가 작년부터 주식시장에 굉장히 붐이 일어났고 작년에 그 이슈들로 인해서 주린이 그리고 현직에 있는 직장인들까지 월급만으로는 살 수 없다. 경제적 자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어, 관심이 많아졌다는 거는 뭐죠? 초보자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방법을 몰라. 근데 보니까 유튜브나 SNS에 전문가가 많어. 어, 크게 써보죠. 전문가들이 많다는 거예요. 와, 뭐 각종 전문가가 많아. 그러니까 사람들 심리가 뭐냐면, 내가 이거 처음인데, 그래도 누구의 조언을 듣고 싶다. 처음엔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 리딩방이라는 거는 대부분, 각 분야의 전문가들. 하지만 검증 모르죠. 대부분 들어가면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뭐 아까도 신문 기사에 나왔지만 수익률 뭐 200%확 보장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얼토당토합니까? 얼토당토 안 하잖아요. 근데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왜? 왜? 수익을 본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신뢰가 상승돼.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투자를 해서 돈을 벌겠다. 이 마인드는 엄청나게 강하고 사람들도 이제 수요가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리딩방도 많아졌어요. 근데 거기에서 물론 투자해서 돈 번 사람 있어. 여러분. 왜? 사람이 많다니까. 오픈방에 저도 지금 들어가 있어요. 저 왜 들어가 있냐? 이런 것도 한번 보는 거예요. 왜 보냐? 아니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나 많이 발생되니까 오픈방에 막 1,500명 막 이렇게 있어. 그럼 여러분 보세요. 거의 이 리딩방에서 만약에 주식 리딩방이야. 그런데 종목을 하나만 추천해 주냐? 절대 안 그래요. 몇십 개를 추천해 주겠죠. 그럼 여기서 한두 개 안 오를까요? 올라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냐? 맹신, 추종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물론 이렇게 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내가 공부를 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대다수는 수익률만 생각하니까 찍어주는 것만 들어가. 그럼 어떻게 돼? 내가 반토막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내가 돼서 누구를 원망해요? 원망 못해요. 난 욕은 하겠지. 근데 그 사람들은 고액 상담료 받고 책임 있다 없다? 없다. 투자의 책임은 오로지 누가 지는 거다? 내 자신이. 이거예요. 저도 예전에 제가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과도한 욕심 때문에 이제 그 사기를 맞이한 결과가 이제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예요. 합리화를 시키면 안 돼요. 욕심으로 투자 박살나는 사람이 있고 정말 몰라서 속아서 박살나는 사람 경우도 있어요. 근데 결과는 박살이야. 그러면 이 두 가지 이유에 1번이더라도 그거는 실패한 투자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서 내가 교훈을 얻었다면 그게 굉장히 값진 거겠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지금 굉장히 이러한 사회적 이슈가 제가 왜 이거를 사회적 이슈로 오늘 꽂았냐면 어렵다니까 경기가. 직장인들 월급 고만고만, 연봉 인상률 해봤자 서울에 집 못 사. 그래서 작년에 부동산 대책들이 막 나왔을 때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럼 뭘 하냐? 그래서 작년에 주식시장도 좋았고, 아, 이럴 거면 주식에서 돈 벌어서 나중에 집 사자. 이렇게 된 케이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의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현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모아? 월급은 뻔해. 그럼 투잡을 하던가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하던가 사업을 하던가 뭐 가는 방법이 있겠지만 대부분 직장인들이나 현직자들은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뭐야? 투자죠. 그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장기적 투자를 해야 될까요? 대부분 이렇게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 수익률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찍어주는 거. 수익률 높은 것만 찾는데 이걸 일반인들이 가능하냐? 아니죠.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전문가를 찾게 되는 거고 그 전문가들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공신력 있는 SNS나 유튜브에서 찾는 건데 이러한 것들이 물론 수익을 본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안 좋게 된 케이스도 많더라. 그래서 오늘 신문 기사를 한번 보기 전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공유를 해보고 혹여나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한번 생각을 멈출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 하라 그게 아니라 자, 불법 주식 리딩방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금감원은 주진이들의 투자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 요령으로 체크 포인트 세 가지도 제시했대요. 첫째,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된대요. 비제도권 금융회사의 투자 자문은 불법이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리딩방은 불법인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일반인들 그거 생각하냐고요. 돈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이 비제도권 전문가라도 그 사람이 내 수익을 안 들어주면 그 사람 전문가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너무 뻔한 말이죠. 둘째, 투자 계약 내용 중 손실을 보전하거나 수익을 보장되는 경우 불법이다. 이건 진짜 불법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고요. 어떠한 투자도요. 자, 적금은 정확하게 나오죠. 예적금을 불문하고요. 펀드도 원금 수익 보장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식인데 200% 100%가 보장됩니까? 혹여나 그런 걸 들으면 여러분 무조건 그거를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지막으로 설령 제도권 금융회사의 계약이라도 투자자는 매매 내역을 수시로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매 내역을 확인하라는 거죠. 이건 뭐 당연한 거고. 그래서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도 증가다. 당연히 민원은 당연히 많죠. 왜? 오픈방을 그냥 수시로 파니까 사람들이. 자, 주식 리딩방은 불법 영업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의 설명 의무 등 투자자 보호 의무가 뭐 이렇게 되고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기사를 잘 봐야 돼요. 이거는 지금 금융당국에서 하는 소리고 자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조금만 상식이 있다면 이게 불법 영업인지 모를까요? 알아요. 그리고 설명 의무 당연히 안 되죠. 보호 의무 안 되죠. 근데 왜 들어가요? 수익이 난다고 하니까 내 옆에 사람은 수익을 봤다고 하니까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원천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뭐냐? 제가 생각했을 때 유튜브를 한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 전문가가 제도권 전문가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공신력 있는지 검증하고 방송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 그거를 정부 당국에서 해줘야죠.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방송도 이제 유튜브가 뭐 물론 개인 방송이지만 뭐 이거를 규제를 한다고 해서 이게 뭐 사회주의냐 뭐냐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선 이런 것들을 사전에 한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방송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든가 아니면 채널의 종류별로 그런 것들 나눠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죠.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몰라서 일반 사람들이 뭐 유사수준행위나 그런 걸 들어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지만 어떠한 사람들 알면서도 들어간다고요. 왜? 나한테는 제도권 전문가인지 공신력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률 때문에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금융당국이나 정부에서 어떻게 좀 사전적으로 원천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수익 5배 보장, 줄이니 꿰는 리딩방. 여러분, 수익 5배 보는 방이 어디 있어요? 진짜 있다면 여러분 안 됩니다. 이런 거 무조건 거짓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 한번 카톡 볼까요? SMS 발송. 아무나 못 들어오는 명품 종목 무료 인원방에 선정되셨습니다. 그럼 너나 해, 너나. 그 이런 거 하면 이런 거는 그냥 바로 없애버리라고요. 선별된 인원에게만 제공되는 히든 종목 리딩. 그러니까 히든 종목 종목인데 왜 남들 알려주냐고요? 안 그래요? 이런 거 하고 있는 친구들 진짜 당장 하지 마세요. 두 번째, 종목. 저한테도 이거 엄청 오거든요. 뭐 2만 원이야, 10% 이야, 매도, 추가 매수. 이거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얘기지. 누구나가. 그 다음에 5%나 올렸네요. 수익 감사합니다. 아, 눈팅만 했는데 살 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 이어지는 거야. 다 이어지는 거. 그러니까 왜냐면 이 사람들이 추천해 주는 게 한두 개 종목이 아닐 거니까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 수익 보장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제가 이걸 얘기해 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매식경을 여러분들하고 제가 하는 이유도 그렇지만 내 투자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투자 원칙은 처음에 만들어야 돼요. 그 처음에 만드는 건 공부부터 시작하고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적용해보는 연습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주식을 한다면 단타가 아니라 최소 1년, 2년 이상 내가 기업 분석한 근거, 뭐 내용 보고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부터 한번 배워보세요. 단타 하면 좋죠. 수익 나면 더 좋죠. 근데 일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다른 거에 신경 쓰면 본업이 안 돼요. 투자는 여유 있게 해야 되고 여유 자금으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면 적립식으로 매월 꼬박꼬박. 그러니까 이러한 투자의 나만의 원칙을 세우는 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결론적으로 저런 리딩방이나 이런 데에 뭐 가지 않는 게 좋은 게 뭐냐면 내가 흔들려서 그래요. 흔들려서. 아, 이게 좋다는데? 아, 이걸 해볼까? 그럼 돈만 넣는 거야. 또 부동산 이게 좋다는데? 그럼 사는 거야. 오르면 상관이 없는데 안 오르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취준을 하면서 방향성이라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취업뿐만 아니야. 취업 여러분들 자소서 쓰면 뭐 할 거예요. 거기 합격하면 뭐 할 거예요. 내가 하다 보니까 이 길이 내가 아닌 것 같아. 와, 어떡해? 그럼 그때 가서 다시 할 거야? 투자도 똑같아요. 야, 나는 수익만 중요해. 아, 뭐 종목 하나 찢어줘봐. 한번 해볼게. 수익 200%. 오케이, 좋아. 나는 주식 잘해. 이게 아니라니까요. 왜?
투자는 평생 해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평생 하려면 지금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 공부를 하고 적용하는 연습을 해봤을 때 나만의 투자 원칙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없이 자꾸 저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수익률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결국 취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결과에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과정에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나만의 히스토리가 없다면 그거는 평생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방향성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조금은 고민을 해봤으면 저는 좋겠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거를 매시경에서부터 저는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길었는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부동산에서 굳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주택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끌한 1,500명 대출 다 받았는데 지주택 나 아파트 분양 그 새 아파트 받으려고 들어갔는데 그게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백 명이 눈물을 흘리고 있대요. 이 말이 됩니까? 34평에 6억 9천. 직장인 A씨는 광고를 보고 혹했대요. 넓고 좋은 새 아파트가 평당 2천만 원. 그래서 지금 17년 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평생 저축한 돈을 빼고 1억을 또 대출한 거야. 어? 그런데 어떻게 돼서 박살났어요. 박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거냐? 물론 지주택이 성공하는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확률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주택을 하지 말라는 건데 결국 제가 이거는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1,500억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1,500억이. 그러니까 이거 왜 그래요? 리스크 있어도 뭔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싸고 좋은 건 요즘에 없어요. 비싸면 비싼 값을 하는 거고요. 모든 게 삶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내가 흔들린다는 건 뭐냐면 음, 내가 자꾸 그걸 믿어버리는 거야. 내 스스로 합리화시켜버리는 거야.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간이 좀 길었지만 일단 오늘 내용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저는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방향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꼭 취준 방향성이 아니라 투자에도 방향성이 있는 거고 이 나이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과 같은 나이에 실패를 하면 상관없어요. 일어나서 다시 하면 되니까. 근데 평생 17년 모은 돈을 지금 다 날린 거잖아, 이거.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하소연 못해요. 결국 투자에 대한 실패의 책임은 전적으로 내 스스로 지는 거다. 그때 대해서 남을 원망해봤자 이미 다 가버리고 없다. 그럼 결국 나 혼자 바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문을 읽어야 되는 거고 신문에 있는 정보가 다가 아니다. 왜? 신문에 광고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을 저하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옥석을 가려내는 연습부터 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너무 오늘 심각했죠. 아무쪼록 오늘 하루 이 사회 이슈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우리 생각해보고 한번 댓글로도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